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캐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이언캐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상자에는 3D 씬, 도면, 드래프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3D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새로운 3D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3D 씬을 선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3D 생성한 3D 데이터를 2D 도면화 하겠다라고 하면 도면이나 드래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면과 드래프트의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도면은 3D를 2D화 하는 목적이 있고요. 드래프트는 여러분이 익숙한 오토캐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익숙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3D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2D 도면을 받았다 그러면 그 2D 도면을 열어서 이 드래프트 환경에서 바로 확인도 하고 수정도 하고 다시 DWG나 DXF, EXB 이런 확장자로 저장을 해서 다른 업체에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작업하던 데이터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작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 기존 문서 열기라는 걸 클릭을 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시작 시 보이기가 체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이언캐드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작업하던 3D나 이런 파일들이 다 닫히게 되면, 열려있는 탭들이 다 닫히게 되면 이 환영합니다 상자가 열리게끔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고요. 열린 문서 없을 때 보이기. 자, 이 두 가지가 그런 겁니다. 시작 시 보이기는 아이언캐드가 시작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모든 실행 중이다, 열려있던 탭들이 다 닫혀 있으면, 닫혀서 열려있는 탭이 없으면 다시 보이게 한다든지, 요 환영합니다 상자를. 또한 그 다음 기본 템플릿 사용, 이것은 각각 아이언캐드에서도 3D 환경도 그렇고 도면 환경도 그렇고 이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이 템플릿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기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템플릿이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그래서 난 3D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3D 씬을 클릭하면 어떤 중간에 메시지 없이 바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3D 환경으로 넘어왔는데, 보시게 되면 위에 리본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리본바라고 하는데, 리본바에는 이렇게 각각 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탭들을 클릭을 하면 이 탭에는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러한 브라우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심이라고 되어 있고 속성,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상이 파트나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구조가, 현재 이 파일, 이 씬이라는 파일 안에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파트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구조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속성은 선택되어 있는 객체, 만약에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이 시인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 건지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고, 아이언캐드는 아직까지 3D CAD에서 유일하게 커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널은 양대 커널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스 커널이 있고요, 파라솔리드 커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스 커널은 카티아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인벤터는 아시스 커널을 좀 변형한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파라솔리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 NX, 프로이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솔리드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좋은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업체에서 카티아 파일을 받았다, 인벤터 파일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언캐드에서는 그 파일을 다이렉트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 그때 아시스 기본 커널을 아시스 커널로 해놓고 카티아 파일이나 인벤터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훨씬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솔리드웍스나 NX 이런 파일들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열기 전에 커널을 파라솔리드로 해놓으면 훨씬 더 데이터를 이 품질이 높은 데이터 이제 품질로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있는데, 이거는 카다로그라는 겁니다. 카다로그는 기본적인 우리가 형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파트, 뭐 인텔리쉐입, 파트, 어셈블리, 색상,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카다로그화해서, 즉 여러분의 라이브러리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끌어와서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는 얘를 다시 내가 자주 쓰는 카다로그에서 넣어서 그냥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신규 카다로그를 만들고 나는 얘를 쓰겠다, 아니면 나는 이 인텔리쉐입을 쓰겠어 라고 하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서 아이콘은 언제든지 크기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던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트를 선택하니까 왼쪽에 속성 탐색기가 이렇게 이름, 그래서 여기에서 블럭 파트다 이런 식으로 이름, 파트 넘버, 디스크립션, 재질 정보, 그 다음에 아니면 커널, 이런 커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색상도 바꾸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엔 다시 요 잘 쓰지 않는 기능인데, 요 왼쪽에 보시면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은 이렇게 이 안에서 현재 열려있는 이 씬 파일에서 내가 특정한 것,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검색을 해서 찾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때 나는 이 인터페이스가 좀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카다로그는 화면 하단에 배치를 하고 싶고, 만약에 속성 탐색기는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자, 제가 먼저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부분을 잡아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도크가 나옵니다. 이게 도크인데, 아니면 여기다가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끌어다가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고, 만약에 속성 탐색기를 나는 이쪽에 배치를,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요 씬 탐색기에 옆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잡아서 그대로 요 도크를 에다가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인벤터를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회전을 할 때, 돌려보고 싶을 때 인벤터 같은 경우는 F4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는데, F4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원 모양으로 나와서 돌려볼 수가 있죠. 이 아이언캐드는 돌려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의 휠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형상 위에 놓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그 지점이 회전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커서가 어떤 형상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빈 공간에 있다, 이 상태에서 휠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화면 중심이 회전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싶을 때는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또한 만약에 어떤 커서가 형상 위에 있다, 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눌러서 돌리면 그 지점이 회전 중심이 됩니다. 자, 휠을 이렇게 돌리고 밀면, 앞으로 당겼다가 다시 밀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만약에 이곳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 확대 축소되는 요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옵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옵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런 옵션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서 인터랙션의 앞에 보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클릭해서 확장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줌 방향 반전, 줌 방향 반전을 체크를 하면 회전, 이제 확대 축소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캐드의 방향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익숙한 스타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은 이 리본바로 되어 있는데 나는 리본바가 싫다, 리본바가 싫고 옛날에 툴바 스타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커서를 여기에 넣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UI 전환이 있습니다. UI 전환이 있는데 단축키로는 Ctrl Shift F9 펑션 F9를 누르면 UI가 툴바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툴바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대부분 3캐드들이 리본바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리본바 스타일을 이제 사용하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리본바 스타일에서 내가 뭔가를 단축키를 또 여기에서 단축키를 내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구바 메뉴 키보드 사용자화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자가 나오고, 키보드 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나는 명령어를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하단에 커맨드 탐색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상자가 쭉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약에 설정하고자 하는 기능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에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동으로 그 위치로 이동이 되고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런 식으로 단축키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알파벳이나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시프트와 알파벳, 시프트 숫자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단축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단축키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작업을 쭉 하다가 보면 나는 정면도 우측면도 뭐 이거 이렇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하단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작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면 이렇게 원하시는 뷰를 클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요 방향의 뷰를 작업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없는 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작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카메라 관리자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카메라 저장이 있습니다. 카메라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뷰 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 돌리다가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뷰-1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뷰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뷰를 내가 원하는 뷰를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요 방향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라보기. 그러면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뷰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면이 바라보도록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 기능은 펑션 키의 F7을 누르게 되면 커서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바라보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면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 마우스 버튼은 선택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Shift나 컨트롤 키 보시면 컨트롤 키는 안 되고 보시면 Shift를 눌러서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파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만 여러 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여러 개의 파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컨트롤은 무조건 파트만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인텔리쉐입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피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인텔리쉐입 이 피처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인텔리쉐입을 선택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Alt와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텔리쉐입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아이언키드 3D 환경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